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오늘 펩트론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 분명히 좋다라고 했는데 펩트론은 영 시원치 않았어요. 이 질문의 답을 아시면은 오늘 흐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근거와 이 이유와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인 건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야 하는 자리인지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장은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펩트론은 음봉이 잡히고 있어요.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이오도 잘 나가는 애들은 잘 나가는데 왜 이러죠?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수급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일단 개인은 매도세,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전 기관이 골고루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소극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도를 했어요. 매수하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거의 모든 종목이 오늘 다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자금이 들어왔는데 펩트론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일단 개인의 매도는 여러분 너무나 뻔하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물량을 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더 못 버틴다. 어차피 반등은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포기해서 물량을 털어 나가셨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세가 잡힌 것이고, 자, 그러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왜 잡히지 않느냐? 외국인은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명확해요. 일단 외국인은 바이오주 중에서도요, 실적 기반 모델을 선호합니다. 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이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중심이에요. 즉 실적을 내고 있는 바이오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펩트론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신약에 약합니다. 신약 개발이 굉장히 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게 되고, 일단은 신약 개발 쪽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펩트론은 지금 14년 연속 적자. 임상도 불확실해요. 심지어 이전에 공시도 올라왔는데 중국이랑 뭐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대요. 결국은 임상이 뭔가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갈 길 가기로 했다라는 이런 공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준에서 펩트론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기에는 애매한 종목인 거예요. 하지만 기관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주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있죠. 바이오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감을 먹고 자라나요. 이 기대감을 선점을 해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은 모든 포지션이 다 수급을 확보를 하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개인은 이제 물렸으니까 물량을 털어내는 매도, 외국인은 소극적으로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대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급락할 때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이거는 반짝 이벤트고 이전 자리로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러면 매수를 해봐도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오대리의 답변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 언제나 중요한 거 어디서 들어가느냐죠. 일단 지금 개인의 매물대가 털려 나갔고 기관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구간이 어딘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지지선은 31만 원이고 이 가격대에서 개인 매도 물량이 실제로 해소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래입니다. 이전에 조정받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우리 그럼 너무 슬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매수를 하시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특히 이전의 움직임들 보세요. 특히 챙겨가야 합니다. 펩트론에서는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시든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장중에 그나마 저점을 잡으셔서 들어가셔야 하고, 장중에 고점을 잡으셔서 매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차익을 크게 챙겨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결국 장중에
호가창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건 여러분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분봉 차트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펩트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했어요. 뭔가 음봉이 굉장히 크게 찍혔고 이후에 급등했다가 또다시 급락을 해서 최저점 31만 5,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급등을 했다가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다가 급등을 해서 1시간도 안 돼서 최고점을 갔어요. 32만 7,500원에서 31만 500원. 네, 구간을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큰 구간으로 움직였죠. 오늘 하루만 해도 17,000원의 차익을 보면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나 고점에 매수를 해버렸다 라고 하시면은 이미 시작부터 매수를 하는 그 시점부터 17,000원의 손실을 확정을 하시고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고요. 나 저점에 잡았다 라고 하시면은 이미 17,000원에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에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이렇게 급등락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장중 차트를 지배하고 호가창을 지배를 하고 있는 세력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죠. 기관은 한 번에 많은 돈을 집어넣으면서 많은 물량을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요. 나 펩트론 오늘 매수한다, 들어간다 라고 해서 결심을 해서 호가창을 틀고 지금 한 11시쯤에 트셨어요. 그러면은 이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을 때 이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이 와중에 기관이 서로 각 기관이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중간에 하나 치고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호가창만 보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냉정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호가창 틀기 전부터 기준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지점 아래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 아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리고 오늘은 이 구간 위가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만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가셔야지만 세력의 움직임에 휘말리지 않고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셔서 좋은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느냐? 오대리가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느냐면은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세력의 흔들림에 흔들리시지 않도록 세력을 배제를 하고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할지,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하셔서 나오셔야 할지 그 타이밍과 전략을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략을 받아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호가창을 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펩트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방향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영상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왜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지, 그 어느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면 될지, 어떻게 매도를 해서 나오면 될지 그 전략을 잠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근거를 잠깐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대리는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 일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5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데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일단은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 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5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대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대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의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대리가 매일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호가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그럼 앞으로 펩트론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나요? 나는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오늘 들어갔다. 나 괜찮은 거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일단 펩트론 이전 영상에 비하시면 이날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변동성 굉장히 크게 잡아놨어요. 위아래로 더 잡아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도 올렸고 저항선도 내렸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긍정적인 신호고 지지선 31만 원을 지키게 되면은 만약 추가 조정이 들어간다, 내려간다 라고 해도 여러분 30만 원까지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30만 원까지 내려간다 라고 하시면은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1만 4,000원 정도까지 31만 4,000원 자리까지는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셔서 수량을 확보를 하셔라. 그리고 평단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후에 그 윗구간에서는 정말 소량 한 주 정도 만약 나는 고점에 잡으셨다라고 하시면 한 주 정도 매매를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셔서 평단가를 더 빠르게 낮추세요. 그러셔야지만 빠르게 손실을 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난 저점에 잡았다. 나는 추가 매수 따윈 없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주가가 지금 저항선 33만 원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전에도 계속 뚫으려고 했지만 못 올라가고 이전에도 올라갔다가 눌려서 내려오고 이때의 흐름은 무시하셔도 돼요.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한 거는 일단 제쳐두고 어제도 뚫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눌러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항선 33만 원까지 일단 올라가고 이 선을 지지를 해야 돼요. 지지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위에 구간까지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지를 하는 동안 장중에 변동성을 타고
우리는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때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일단 34만 원. 우리 34만 원에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목표 매도가고요. 자, 그러면은 오대리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33만 원을 저항선을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윗구간이 열리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펩트론은 기대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기대감을 먹고 살아요. 적자가 14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투자만 해야 되거든요. 신약 쪽에 투자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제일 필요한 것은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뭔가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지금 결국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무산이 돼버리면은 그대로 또다시 폭락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그 폭락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조금씩 먹고 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고점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너무 크게 바라지 마세요. 너무 크게 바라시면 더 크게 떨어집니다. 더 크게 떨어지고 더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고로 올리셨을 때 35만 원까지만 일단 35만 원까지만 바라보시고 관망세를 이어가세요. 왜 관망세를 이어나가야 하느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바이오주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실적이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주가 받쳐주지 않으면, 호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뭐 하나 모자라지는 순간 한 번에 꺾여 나갑니다. 단번에 꺾여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증명이 될 때까지는. 하지만 만약 일라이 릴리와 뭔가 본계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델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정말 여러분 이전 고점 회복 가능해요. 40만 원까지도 갈 겁니다. 4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결국은 본계약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실적과 호재가 받쳐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조금만 관망세,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데리는 똑같아요. 지금 얘기 드린 대로 매매를 할 겁니다. 오데리도 31만 원에 매수했어요. 31만 원에 매수를 해둔 상태이고 올라가서 단기 차익을 챙길 때 34만 원짜리 노리고 일단 3만 원의 차익을 챙겨 나간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매수합니다. 자리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를 하고 이후 그 자리 3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추가 매도를 해서 또 다시 차익을 챙겨 나가고 본계약 뭔가 진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40만 원 될 때까지 오데리도 버팁니다. 그때 되면은 무조건 버틸 거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변동성을 타고 움직이면서 차근차근히 확실한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데리와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 보겠다. 나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확실시 하겠다. 조금 40만 원까지는 좀 오바지 않은가 싶다. 오데리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짧게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데리와 같은 타이밍에 매수 매도를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위에 오데리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로 지금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데리와 같은 타이밍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문자로 대응 타이밍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번에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오주 쉬운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섹터 절대 아닙니다. 바이오 섹터 굉장히 어려운 섹터고 결국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흔들려요. 이렇게 흔들림이 많은 종목일수록 장중의 대응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올라가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짐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차라리 털어서 자리를 피하셔야겠죠. 이렇게 장중에 빠르게 대응을 하시려면은
영상만으로는 늦습니다. 영상은 이미 장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영상 대응으로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대응을 하시려면은 문자를 받아보십시오. 자, 펩트론 지금 이전 자리를 확고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급등과 급락의 이벤트는 잊으세요. 머릿속에서 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펩트론을 잘 제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종목을 제대로 지켜봐야 됩니다.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급등락은 잊으시고 이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 안에서 일단 펩트론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챙겨가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꾹 눌러서 내일의 변동성도 오데리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